이코넨 전시가 열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고요. 일부 차종들은 진짜 실제 독일 포르쉐 뮤지엄에서 갖고 온 차량들이 많고요. 아이코닉한 차량들 위주로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포르쉐 최초의 포르쉐라 불리는 356 시리즈. 356 시리즈는 이제 A, B, C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헤드라이트 위치, 범퍼의 형상, 그다음에 엔진의 마력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SC 모델, SC에서 S는 슈퍼라는 의미를 뜻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911 타르가라는 차량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타르가 핵심이 되는 탑입니다. 타르가라는 의미는 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열리는 타르가 플로리오라는 대회에서 영감을 받아서 차량이 제작되었고요. 911 특유의 푹스 알로이 휠이라는 이 디자인이 지금까지도 매니아층이 꾸준히 있어가지고 포르쉐에서 이 디자인을 영감받아 스페셜 모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 스포츠카들을 보면 조수석 쪽에 사이렌이라고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옵션으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도로 사정상 굳이 사이렌이라고 필요 없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입사 모델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911 30주년 모델로 나온 특별한 차량이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0주년 모델에서도 전 세계 단 4대밖에 없는 터보 카브리올레 타입입니다. 0803 스파이더라는 차량으로 1970년도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열리는 타르가 플로리오라는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한 차량입니다. 당시 경기를 나가려면 스포츠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의자가 2개입니다. 굳이 조수석에 사람이 앉지 않아도 의자가 꼭 2개는 필요했고, 이 차량을 보시면 나무 기어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운전자가 자기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나무로 사용을 했고요. 그 헤리티지는 이제 917과 카레라 GT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킬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페르디난드 포르쉐가 포르쉐 설립 이전에 다임러에 취업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레이스카를 개발을 하고 싶었으나 자금이 없었고, 자금을 이제 찾아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 모터스포츠와 포포카드를 좋아하는 한 백작님을 만났어요. 그분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어서 1922년에 타르가 플로리오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차가 1등과 2등을 하는 차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차량이 이제 오마주 되는 거죠. 93577 AB라는 차량인데, 일반적인 935가 3.0에서 3.5L 엔진을 탑재하는 데 비해 이 차량은 1.4 사이즈로 다운 사이즈가 됐고요. 무게도 기존 935에 비해서 거의 한 700kg, 800kg 감량해낸, 그래서 이렇게 베이비라는 별명을 붙은.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넣게 돼가지고 경기 역학적으로는 개선이 될지 몰랐으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되게 불편한 차량이기도 했는데, 당시 이 차를 담당했던 엔지니어인 로베르트 시머에 의하면은 우리 차는 가장 빨라가지고 굳이 뒤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던 차량입니다. 1.42% 다용 사이징 한 거는 당시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당시에 또 포르쉐가 진출하고 있던 모터스포츠를 보면 F1 엔진이 1.4L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F1 엔진의 스터디 모델이 아니었냐라는 게 썰도 있습니다. 이 차량 중에서 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강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935 같은 경우는 트윈 터보라서 뒤로 후방백이 이렇게 관이 2개가 나온 타입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하나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르쉐의 천재 엔지니어 로베르트 싱어의 매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기관 쪽과 슈퍼플로 쪽의 라인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또 다른 관이 있어가지고 배기관의 낮은 압력으로 인하여 신선한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이 시스템을 제트쿨링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룹비라는 랠리가 폐쇄되면서 노브를 어디에다 내보낼까 고민하던 포르쉐가 다카르 랠리에 내보내게 됩니다. 첫 출전했던 1985년에는 세대를 내보냈지만 전부 준비 과정이 비흡했던 탓에 세대 모두 리타이어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됐는데요. 자신의 이제 그만큼 피드백을 받고 저도 칼을 갈았던 포르쉐는 1986년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세대가 출전하게 됐고, 3번 차량, 6일했던 3번 차량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레이스를 떴다기보다는 백업 차량으로 출전했으나 유지를 하는 아주 그런 쾌거를 거둔 차량입니다.
정말 유명한 91720 핑크 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3번 마크입니다. 이 3번을 부여한 이유는 1970년도 르망에서 우승했던 짤즈부르크 917의 넘버가 바로 23번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포르쉐가 기대를 많이 했던 차량이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908과 똑같이 스포츠카로 등록이 되어 있는 특이한 차량입니다. 시트가 2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908에서 헤리티지가 이어져 나무 기어봉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2개의 시트와 마찬가지로 이 차량에 또 스포츠카라는 특징 2개의 트렁크가 달려있습니다. 이제 911 GT1이랑 차량 특징 중에 하나가 필러츠입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되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워낙 고출력이다 보니까 풀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웹나사를 택했는데 오른 나사와 웹나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80년도 포르쉐에서 이제 작정하고 만든 959라는 모델로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어에 G라는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G가 올토레인 전천후 상승 가능한 특이한 기능이 있고 그 G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의 그 G바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타임리스 슈퍼카라고 불리는 카레라 GT 원래 포르쉐가 F1 팀에 납품하려던 V10 엔진을 모드카에다 집어넣은 아주 그런 하이엔드 슈퍼카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전자장비가 일체가 없는데 이 차를 타는 것으로만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러러보는 존경심을 갖게 하는 차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포르쉐의 대변이고요. 아까 911 GT1을 보셨으면은 필러츠가 다 색깔이 빨간색과 반대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포르쉐 모터스포츠 헤리티지를 이어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어봉 또한 나무 아까 그 908과 917에서 헤리티지를 이어받았던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르쉐 인포넷 전시를 마무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